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30일 4월달 말일입니다. 내일부터는 5월달로 들어갑니다. 5월 1일. 5월 1일. 푸른 5월의 계절. 가정의 달 5월. 참 5월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마음껏 나가서 띄울 수 있는 그런 5월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노동자의 날도 있고 또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부처님 탄신일도 있습니다. 5월은 참 정말 많은 계절 또 많은 행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참 계절의 여왕답지요. 농촌에서는 뭐 밭곡식 심냐고 뭐 파를 심는다, 또 봄배차를 심는다, 뭐 상추를 심는다, 또 호박, 오이, 수박 뭐 이렇게 심는다. 지금 많은 이제 심습니다. 또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모내기가 시작되고 해서 하면 5월이 지나면 6월 달에는 농촌에선 조금 좀 한가해지죠. 또 6월 달에 이제 고구마를 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대개 5월 달에 많이 고구마를 또 다 심지요. 그래서 5월은 참 농촌에선 바쁜 계절이죠. 일손이 없어서 농사 짓는데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묵이는 땅이 많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은 논을 그냥 묵은 논 밭을 갈궈서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농촌에도 뭐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일들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골에 가도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꾸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A4 용지에다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15분간 읽었고 답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85분간 답변을 설명을 했다. 별로 큰 소득은 없고 역시 예상된 대로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당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지금 의료 대란에서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같이 한다. 그것은 옳은 정책이다. 그 국회에서 자기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는 서로 간에 합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득이죠. 소득. 여하튼지 일단 뭐 전자의 대통령들의 단독 회담도 큰 성과가 없다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첫 술에 배부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일단 만나서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두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 하는데요. 뭐 조국이 그 조국 혁신당 같은 조국은 뭐 백지답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지답안은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조국 그 대표가 대학교 교수 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아니 이렇게 대통령과 당대표, 야당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일단 서로 그 의견을 청취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아 이런 것을 좀 더 앞으로 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이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저 흔들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또 한동훈을 겨냥해서 문정고 때 거기서 들러바리 쓴뭐 개가 됐던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한동훈 검사가 그쪽에 그 일을 그쪽의 일을 유력에 많이 했다 검사 때 그런 걸 가지고 또다시 한동훈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어요. 그렇게 말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홍준표 대표가 아니 대구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 뭐 또 심평 또 교수는 뭐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기를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그걸 갖다가 SNS에 올렸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이 정치권에는요 설도 많고 탓도 많고 그저 가짜 뉴스도 많고 참 정말 그래도 공부도 했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참 가소롭고 웃음만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웃음만 나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시사저널 TV에 그 저기 저 전에 앵커했던 신동욱 앵커 아시죠? 신동욱 앵커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서초울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 신동욱 서초울 당선인이 한 그 출연해서 시사전원에 출연해서 말을 한 걸 가지고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신동욱 전 앵커의 그 말을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오늘 방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책점 있는 사람의 여당권 맡겨선 안 돼.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당권 여당 대표 당대표로 돼서는 안 된다. 맞죠. 모두 친윤이자 비윤대야. 비윤된다는 얘기는 여당 내 야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뭐 전에 방송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모두 친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당 의원들은 당 소속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되면요.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을 끝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그래야 여당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수권 정당도 또 되고 또 이어서 정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여당도 유지하는 거고 지방선거도 유리한 겁니다. 야당은 여당이 잘 나가서 다음 선거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피해가 본다 해서 여당을 갈구는 것은 우리나라 소인배 그 야당들의 하는
그런 작태 정치 스타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모두가 친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끌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판하는 야당도 좀 있어야죠. 그러나 야당은 항상 야당의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지금 여당 내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뭐 107명과 100몇 명 된다는데 앞으로는 108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원래 제대로 여당이 잘 잡혀 있으면 대표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그랬으면 이번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이렇게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여당을 제껴놓고 그럼 나도 팔걷고 나라도 나서야겠다. 내가 여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단독 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영수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만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당이 거듭나야 된다. 여당 몫을 해라. 여당 당선인들 이제 21대 끝나가니까 22대 국회의원들은 좀 밥값 좀 해라. 이 금배지만 달고 목에다 심줄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말고 여당 의원 몫을 해라. 이게 밥값을 해라. 이게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신동욱 전 앵커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출신 신동욱 전 서울 여당 서울 서초울 당선인 시사저널 TV 출연의 작심 발언. 한동훈 개인의 총선 참패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나. 한 자성해야. 한동훈 자성해야. 뭐 손가락질하는 거 여당 내에서 하는 거야 문제가 있지만요. 자성하는 건 맞죠. 자성해야죠. 공천을 왜 그렇게 운동권하고 이렇게 좌파들을 많이 갖다 넣습니까? 비례대표는 10번 이내까지 전부 다 그 좌파들이에요. 예? 운동권이에요. 그리고 아니 청와대 그 선거 치르면 여야와 정책 대결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려고 해야지. 아니 왜 대통령실 갖다 갈구고 흔들고 무슨 사과를 해야 된다, 무슨 사퇴를 시킨다, 무슨 뭐 탄핵을 한다, 별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말을 못 오게 한다든가, 그건 개인 생각이지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한동훈이가 딱 제재를 하고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잘라버리고,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자기가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여하튼 이 신동욱 앵커가 이제 당선이죠.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선서를 하면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6월달부터는. 한동훈 자성해야. 신동욱 앵커 여러분들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신동욱 앵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앵커 출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변을 하면 말 잘하겠네요. 국회에서도 의정할 때는 좀 빛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면제특권도 있는데 왜 말들을 못해요? 전에 21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벙어리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신동욱 앵커 이제 바른 말 좀 해요. 팍팍 해.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 출신으로 22대 총선 서울 서초울에서 당선된 신동욱 당선자는 여권 총선 참패 위기를 수습할 차기 당권주자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당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친윤, 신인석률, 이자, 비윤
비윤석열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총선 참패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개인에게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지만 당사자들이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선거 끝나면 그 사퇴하고 나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있고 집에만 있으면 답니까? 그동안에 이루어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거는 책임지려고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으면 대표 시키지도 않죠. 신동욱 당선인은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 TV 시사 톡톡에 출연해 총선 직후 당내 상황과 관련해 잘 되는 조직과 잘 안 되는 조직의 차이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잘 안 되는 조직의 차이를 느낀다. 국민의 입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는 대통령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가 쓴소리하고 우리 일 하자며 대통령들에게 인기 얻는 발언을 하기는 쉽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위임받은 집권여당이다. 앞으로 3년 동안 국가를 운영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맞습니다. 신동욱 앵커 맞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그냥 대통령만 딱 흔들어요. 그 자기들은 밥값은 뭐 누가 언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는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비윤과 친윤으로 나눌 수 있나, 언론에서 편의상 쓰는 분류법이라며 친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비윤에서도 대통령과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바라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신중해야 하고 모두가 친윤이나 비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윤은 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108명 당선된 사람들 모두가 선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친윤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떠받들고 적극 우리는 협조할 것이다. 우리는 친윤이다. 그러니까 친윤하는 사람들 나가요. 나라만 시끄러워요. 그거 뺏지 하나 없다고 그저 108명이 107명 된다고 해서 나라가 더 뭐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선거는 끝났는데 뭐. 신 당선인은 총선 참패와 관련한 세간의 정치 평론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평론가들도 패자를 공격하는 게 재밌을 수 있다. 승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무엇이 있겠나라며, 그래서 저는 정치 평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당에서 자주 한다. 저도 언론 생리를 알고 있는데 정치 평론은 마음속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총선 참패 책임론과 관련해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면 가장 편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나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프레임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여보세요들, 정치권의 선거는 정치권 선거의 책임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는 당대표가 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상권 분립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입을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본인들이 책임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같이 외교 잘하고 수출 잘하고 안보 튼튼히 하고 국내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내 간섭 보지 말라. 뭐 상권 분립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 안 했잖아요. 대통령 측근들도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요. 그 사람도 공천에서 잘랐어요. 옛날 같으면 가능치도 않지요. 근데 공천 배제요.
컷오프 대 컷오프. 경선도 못 붙여봤어요. 그러는데 뭐 할 말 없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까? 좌우간 하여튼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새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 성공 대통령이 그분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과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서 선거가 끝났으면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발전되는 세계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잘하게 되면 그냥 박수치고,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그냥 손을 흔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일을 다는 사람들은요, 국가와 국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북 세력입니다. 더 다시 얘기해서 그건 빨개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 나라에 살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살아? 이 나라가 싫고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소련으로 가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가버리지. 이 나라 사는 사람이면 나한테 좀 해가 된다 하더라도 먼 앞날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희생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그걸 이해하고 거기를 도와주는 그런 국민이 돼야 선진국형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야 영수 회담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신동욱 전 앵커의 국민의힘 당선인에 대한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히 지내시고 내일부터는 5월의 첫날입니다. 5월달에는 희망찬 5월, 행복한 5월, 사랑스러운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주왕TV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